BBC, 맨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 손흥민이 케빈 데 브라이너 대신 주장을 맡는다. 올해 기록적인 이적 계약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호스퍼 감독이 손흥민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벌리가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37라운드를 갖는다.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를 질주했으나 이후 부침을 겪으며 순위가 다소 하락했고 시즌 막바지 4연패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복귀까지 어려워졌다. 한 경기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 7점 차다. 잔여 경기가 벌리전을 포함해 3경기뿐이라 쫓아갈 여유가 없다. 늘 갈 길이 멀다고 팀을 다그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 개편을 계획 중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자신의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주 리버풀전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는 길이 달라졌다. 똑같은 사람들로 방향만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는 생각을 밝혔다. 작년 여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이미 여러 선수가 팀을 떠났다. 그 중에는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이상 바이에른, 위고 요리스 등 이전까지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선수들도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주요 선수 방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가는 선수들도 있어야 한다. 모두 지키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올 수는 없다. 고 말한 뒤 가끔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되는 선수들까지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하겠나? 라고 덧붙였다. 좋은 선수도 내보낼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여러 선수들이 매각 후보로 거론됐다. 에메르송 로얄, 올리버 스킵 등 이미 충분히 이적이 예측되던 선수들 외에도 히샤를리송, 데얀 쿨루세프스키, 이브 비수마 등까지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예외 명단은 있다. 손흥민도 이에 해당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벌리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담한 예측이다. 그렇다. 손흥민은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를 이끌고 있다. 올 시즌 PL 17골 9도움을 기록 중이고 주장직도 수행 중이다. 기존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다.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 세계 최고의 선수 EPL 홀대 외면 오른쪽 화살표 스승은 진가 인정. 시대 풍미한 가장 위대한 선수 극찬. 스승은 캡틴 손흥민 토트넘 위 진가를 인정했다. 영국 언론 더선은 10일 이하 한국 시각 조제 모리뉴 전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모리뉴 감독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토트넘을 이끌었다.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었다. 모리뉴 감독은 최근 EA 스포츠 FC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토트넘 팬들은 내가 말한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무례한 것은 아니다. 손흥민은 타이틀, 우승을 획득할 수도 있고 최고의 팀에서 뛸 수도 있다. 맨시티, 리버풀, 첼시 등에서 뛰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다른 리그의 상위팀 중 하나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그는 중간에서 뛸 수도 있고 측면에서도 뛸 수 있다. 공간을 넓게 벌릴 수도 있고 안으로 달려 들어올 수도 있다. 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 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다. 그는 토트넘 소속으로 405경기에 나서 162골을 넣었다. 더선은 손흥민을 두고 시대를 풍미한 구단의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극찬했다. 더선은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
그는 토트넘에서의 개인적인 성공에도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고 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도 맹활약하고 있다. EPL 32경기에서 17골 -9 도움을 기록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이다. 시즌 중반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 관계로 한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리그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리그 득점 7위, 도움 공동 6위에 랭크돼 있다. 하지만 EPL 사무국은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EPL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의 선수와 감독, 영플레이어상 후보를 발표했다. 올해의 선수 후보는 총 8명인데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다. 올해의 선수 후보엔 현재 순위 톱 4인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 에스턴 빌라 선수들이 포진했다. 필 포든, 엘링 홀란 이상 맨시티, 마르틴 웨데가르드, 데클란 라이스 이상 아스널,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 콜 팔머, 첼시,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 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와 팬투표를 합산해 결정되는 각 부문 수상자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팬투표는 13일까지 진행된다. 3. 팔방미인, 손흥민. 이번엔 18호 골과 4연패 탈출 동시 조준. 골 결정력과 리더십, 스타성의 수비력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손흥민. 토트넘, 이 소속팀 연패 탈출을 위해 다시 한번 축구와 끈을 동여맨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11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리를 상대로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를 치른다. 최근 4연패의 늪에 빠져있는 토트넘으로선 승리가 절실한 경기다. 지난해 9월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의 발끝에 기대감이 모아지는 이유다. 토트넘은 올 시즌 3경기를 남겨둔 현재 승점 60점으로 5위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의 마지노선인 4위 에스턴 빌라 67점, 와의 격차가 7점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4위 경쟁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이제는 6위 뉴캐슬 56점, 위 추격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상대팀 벌리는 현재 19위로 강등권에 내몰렸다. 남은 일정 중 한 번만 더 패배하면 강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 나선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만능 선수로 활약 중인 손흥민이 또 한 번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손흥민은 올 시즌 스트라이커와 왼쪽 윙포워드 자리를 오가며 17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다. 동료 선수들을 다독이며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도 소화하고 있다. 심지어 수비에서도 손흥민은 발군의 역량을 보여줬다. 최근 국제축구연맹사나 국제스포츠연구소가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0개 리그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비 가담률에서 손흥민이 전체 1위에 올랐다. CIES는 해당 결과를 발표하며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해 커버하는 플레이에서 다른 공격수들을 압도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공격수들에게 수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 결과일 수 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 하락 또한 원인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 고 짚었다. 실제로 손흥민은 올 시즌 막판에 들어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잦은 수비 가담으로 인한 체력 손실이 정작 주 임무인 공격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할 주인공 또한 손흥민이다. 앞서 여러 차례 좋은 모습을 보인 벌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올 시즌 18호 골과 10호 도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4. 선 파트너. 새로 정해졌다. 포스테코글루의 파격 선택. 콘테 황태자의 대변신.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과 함께 좌측 라인을 책임질 선수를 새롭게 선택했다. 놀랍게도 중앙 미드필더인 올리버 스킵이다. 토트넘은 11일 오후 11시,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를 치른다. 토트넘은 마지막 남은 4위 희망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벌리를 제압해야 한다. 시즌 최대 위기에 봉착한 토트넘이다.
4위까지 올라서면서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지만 뉴캐슬전 이후로 내리 4연패를 당했다. 현실적으로 4위 가능성은 어려워졌지만 아직 산술적으로 가능하기에 포기하기엔 이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는 시즌 막판에 토트넘은 부상으로 고생 중인 포지션이 있다. 바로 좌측 수비다. 데스티니 우도지가 불운한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벤 데이비스가 뛸 것으로 보였지만 데이비스마저 부상으로 남은 경기를 더 소화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첼시전부터 에메르송 로얄을 좌측에 기용하고 있지만 로얄은 전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에메르송이 완벽하게 공략당하면서 좌측 수비수가 아예 무너졌다. 게다가 에메르송은 지난 리버풀전 하프타임의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충돌하면서 팀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에메르송이 대신 투입된 스킵은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인데 좌측 풀백에서 생깁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의 득점 상황에서도 히샬리송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준 선수가 스킵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전에서 스킵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힌트를 확실하게 얻었다. 그는 벌리전을 앞두고 스킵의 포지션 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스킵과 훈련해왔다. 우도지와 데이비스를 잃은 뒤에 전문 좌풀백인 에메르송이 맡아줬다. 우리는 훈련에서 새로운 선택을 찾아봤다. 스킵을 그 자리에서 활용해봤다. 내 생각에는 그가 잘해줬다. 며 스킵의 좌측 풀백 기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인 스킵은 좌측 풀백으로 과감하게 바꿔서 기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술적인 역할 속에 있다. 최근 들어 현대적인 전술 속의 풀백은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이동해 빌드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역할상으로는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부른다. 스킵이 좌측 수비로 뛰어도 주로 중앙에서 포지셔닝을 가져가기에 적응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스킵은 토트넘 성골 유스 출신으로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콘테의 황태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상으로 쓰러진 뒤에 재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 시즌에는 전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스킵한테도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스킵이 좌풀백으로 뛴다면 손흥민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뛸 때 경기 영향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리버풀전에서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가고 손흥민이 좌측으로 돌아오자 영향력이 단번에 살아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벌리를 상대로는 손흥민을 윙어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과 스킵이 좌측 라인에서 호흡을 맞추는 건 처음이다.